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 국내 스포츠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 매스컴과 대중의 엄청난 관심이 그 인기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야구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숙소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셔 리그 전체가 중단됐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논란이 된 신인 선수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사흘 만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6대 10으로 졌습니다. 3패를 하고도 동메달 결정전에 나서는 기회를 얻었지만 6개 팀 중 4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무리를 빚고 도쿄올림픽마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한국 야구. 2021년 9월 한국 야구는 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다.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자 불세출의 선수로 불렸던 사나이. 이 사회에 묵직한 가치를 남기고 떠난 영웅. 10년 전 우리 곁을 떠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앞으로 한국 야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묻고자 한다. 최동원을 수식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그중 우리는 그가 보여준 가치를 대표하는 3가지 단어를 추렸다. 그가 살아생전 각별한 사이로 지냈던 5분들께 그가 지닌 가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한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토불처럼 역동의 투구를 보여줬던 그. 자신의 온몸을 불꽃에 연소시키던 투혼. 야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유일무이하며 꺼지지 않는 최고의 불꽃으로 남아있다. 최고의 투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전국체전을 하는데 설린상고에서 이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체전을 하는데 1학년 때는 동원을 던지는 모습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라이벌은 저 김용남이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전국체전을 하는데 2학년이 안경을 끼고 다리 번쩍도 못 던지는데, 저런 게 있냐? 그때 보고 최동원이를 쟤는 이제 정말 라이벌이다. 저 혼자만이 이제 마음속에 쟤를 이겨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제가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원 형이 3학년 때 부산에서 게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는 제 실력이라는 게 최동원이라는 선수 실력과는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처럼 그럴 때고, 제가 기억할 때는 이기지는 못했는데 2번 정도 비겼어요. 예선전에서. 네. 또 아시겠지만은 동원이 형은 연세대학교고 저는 고려대학교고, 그래서 이제 대학 시합도 몇 번 했었고, 특히 이제 매년 하는 이제 고연 정기전, 제가 1학년 때 동원이 형을 이겼어요. 4대1로. 그래서 최동원을 어떻게 이기나 생각했던, 정말 그때 그 당시 고대생이, 저는 그때는 조금 미약한 존재였고, 저는 어떻게 쫓아가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였죠. 볼을 받아봐도 정말로 빠른 공이고, 그때 당시에는 스피드건이 없었기 때문에 몇 킬로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 빠른 구속을 갖고 있는 투수였죠. 철칙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몸 관리를 잘 했었고, 야구에 대한 열정들이 정말 좋았죠. 야구 선수 최동은 그냥 프로 야구의 열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구장 경기장에서 하는 행동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런 거 살아왔는지 조금 보이죠. 경기에 임하는 자세 아주 진지해요. 이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 동훈이가 그냥 메이저리그 진출했더라면은 첫 메이저리그에다가 승도 많이 했을 거고, 분명히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검진을 구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게 저렇게 암이 걸렸겠느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 토론토의 스카우트 관계자를 제가 요즘도 제가 이제 미국 가면 만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최동원만한 아마추어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 그 정도 체격에 그 정도
빠른 볼과 큰 볼 좋고 게임을 잘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높게 평가받았거든요. 최동원이는 좀 시원시원하죠. 알았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또 던질게요. 안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또 던지겠습니다. 못 던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승을 한 거예요. 최동원이는 낙차큰 커브에 이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거기다가 투구 폼도 다리를 바짝 들고 와일드하게 던지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면은 삼진을 뭐 15개, 16개씩 이렇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이 투구 폼은 현실적으로 누구도 흉내를 못 내고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한국 시리즈 4승이라는 것은 이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 볼이 높았거든요. 그게 상대방 이제 삼성의 장태수 선수인데 그게 이제 이 체크 스윙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상황에서 이제 1루 심판 보고 물어보면서 같이 환호하면서 같이 포옹을 했던 그때 그 기억이 최고 많이 남죠. 근데 한국 시리즈 4승이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록에 형님 기록은 그 4승이 말해주듯이 앞으로 그것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록이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라이브 배팅을 할 때도 동원이 자기가 던진 거 안타를 치잖아요, 타자가. 그러면 못 치게 던져요. 그러니까 안타 맞는 거에 대한 굉장히 기분 나쁜 그 투수로서의 프라이드가 엄청났던 투수예요. 그건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동원 선배가 한국 시리즈 4승을 할 정도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보면 최동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록이다. 코란 시리즈에서 코란 시리즈 7차전을 다 했는데 5번 등판해가지고 4승을 올린 거예요. 이건 완전 초인간적인 능력이에요. 최동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투수였어요. 이제 그 정도로 능력도 되지만은 자기 희생 없이는 그게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죠. 선동열하고 그 200개가 넘는 그 대결을 할 때도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좀 어이가 없는 거죠. 두 국보급 투수가 200 몇십 개 되면 그럼 어깨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죠? 왜 그 선수들이 뛰어난 투수였느냐 하면은 기량도 뛰어났지만은 어떤 지지 않겠다는 것, 강한 자존심,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세 지금도 평가를 받는 투수. 초반에는 일반적인 경기처럼 들어갔고 나중에 가서 긴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기고 있다가 동점 됐잖아요. 그리고 연장전 들어가니까 이제 한 점 주면 지는 거니까 양쪽 투수를 봐서는 한 점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 갈수록 그런 선수들이 그 투수들이 공을 이렇게 야수들이 더 잘 쳐야 되는데 타자들이 뒤에 가면 갈수록 더 못 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겠습니까? 양쪽 투수가 확실하게 자선 대결을 붙었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힘을 또 내주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다가 정신없이 한 거예요. 15회까지. 요즘 같으면 한 3일 던지는 볼이죠. 대단한 투수들이죠. 열정을 다 바쳐 투혼을 불살랐고 그 불꽃은 여러 동료와 후배에게 번져 또 다른 열정과 사랑을 지피게 했다. 불꽃의 자신을 모두 연소시킬 만큼 헌신했지만 다른 이에게는 또다시 타오를 투혼의 장작이 되고 꺼지지 않게 우산이 되었던 그의 희생. 그는 무엇을 위해 헌신했던 것일까? 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정말 선수를 위해서 야구의 지금으로 보면 야구의 발전이죠,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이제 최동원 선수는 뭐 흔히 말하는 1군에 있는 선수지만은 뭐 2군 이런 걸 한번 내려가서 보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가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고
당연히 그런 생각. 아니 내가 이런 슈퍼스타인데도 내가 스타임에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 저 후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하는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문제의식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굳이 동원이하고 저하고 나선 거는 다른 선수 하면은 바로 잘려요. 우리와 같은 소시민의 관점에서 영광을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야구 실력과 업적보다 헌신과 사랑이라는 울림을 사회에 던졌기에 많은 이가 그를 가히 불세출로 부르는 게 아닐까. 불세출의 스타가 너무 일찍 세상을 하직했다. 프로야구 출근으로 처음에 완전 선수는 어리고 구단이 갑이었잖아요. 그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선수협을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랬던 선수였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거기에 본인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구단에서 연봉 계약을 할 때 너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냥 군대 보낸다는 이런 좀 위압적인 압박을 했던 경우를 동원이 들었어요. 그 우리도 사실 너무 난감했지. 아니 구단이 연봉 계약은 성적으로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딱 돌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뭔가 선수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또 말씀드리지만 그 선수협을 만들면서 동원이 형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선수를 위해서 형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 선수들을 게임 종료가 난 뒤에 선수를 모아가지고 그걸 배경을 설명하면서 선수협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 권위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실 때는 구단 자체 내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하니까 선수들을 전부 다 앞에서 다 지키고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런 그게 있었거든. 그래서 야, 이 선수협회를 만드는 게 협의회 만드는 게 굉장히 큰일이구나 하면서 아, 형님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동원이가 선수협 만들 겁니다 이러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가끔 제가 주장했어요. 미군 선수들이 열악하다는 거는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어떤 행동으로 못 하고 있었죠. 동원이가 그 얘기할 때 생각은 했는데 실천을 동원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동원이 말에 한마디로 설득이 된 거죠, 제가. 해야겠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동원이하고 저하고 나선 거는 다른 선수 하면은 바로 잘려요. 그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님 해야 이게 잘하면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선수 상조회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립을 하자는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모였다가 이제 88년, 87년도가 유성에서 이제 모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각 팀 선수들하고 다 이제 약 한 300명 가까이가 이제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방식으로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선수 협회처럼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수 노조로 갈 건지. 근데 이제 한마디로 선수들이 다 이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노조로 가자. 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거기 참석을 하려고 가다가 단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간다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싸우고 난리가 나더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삐어갖고 최동원이하고 저하고 마트리가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눈 또 스포츠 신문 보니까 대문 자각이 났더라고요. 최동원, 김시진, 마트레이드 이래가지고 몇 명씩 해가지고 뻥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막 군단에다 뭐라 했죠. 아니 뭐 심한 말도 하면서
최동원을 왜 보느냐고 내가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뻥 터진 거예요. 돌아가신 장효조 분하고 제가 트레이드 된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는데 요즘 말로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도박이라든지 성추 뭐 이런 문제라든지 품위 손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처우 개선 문제를 너무 열악하니까 뭐 한꺼번에 안 되지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서 좋게 생활하게 그런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 자체도 용납이 안 된 거죠. 롯데 때 처음으로 그걸 했었고 아시겠지만 약간 와해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동원이 형 하니까 해야지 하고 이제 동원이 형 그때 완전히 믿었었고 그리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 이게 꼭 뭐 구단하고 마찰을 생기기 위한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선수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 이런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저도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동원이 형이 이끌어 가겠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 당연히 힘을 실어줘야지. 내가 믿는 선배니까. 물론 뭐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일을 하려고 했었고 또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게 사실은 어떤 그 지푸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선수들이 그 선배들의 업적이라든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명예를 얻는 길은 정도를 행하는 데에 있다고 근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했다. 그가 보여줬던 수많은 가치를 대변하는 열정과 헌신, 이를 통해 자타가 헌정한 명예, 그의 영웅적 향기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다. 최동원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지 여쭤보고 싶어졌다. 캠프를 가면 제가 동원이와 같은 방을 썼었는데 마치고 나면 뭐 노래도 부르고 같이 또 야구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았어요. 야구만 하는 선배는 아니었었어요. 노래도 잘했거든요. 노래도 잘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내가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 한번 할래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가수 할 정도는 아닌데. 동원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강하죠. 남들이 봤으면 강한데 또 한편 팀 유니폼을 벗었을 때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바보처럼 또 순해요. 저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릴 때부터 대표팀을 했기 때문에 같은 룸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저하고 또 둘이 있으면 굉장히 또 순해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 발로 한 번씩 차고 막 이럽니다. 주로 뭐 가끔씩 하고 와인도 한잔 하고 동원이가 와인도 가끔 한 잔씩 하거든요. 그때 얘기하는데 전혀 총각 연애하는 얘기죠 뭐. 동훈이 형님이 몰라 그때 당시는 초반기에는 이 우리나라에 햄버거가 별 종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시합을 가면 형님이 여보고 자꾸 이태원을 가자 그래. 그 숙소가 바로 그 옆에 있었으니까 와 이제 왜요 이래가고 가서 햄버거를 사주는데 그때 그 햄버거 이름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미국에서 노는 건데 우리 거기 이태원에 한 군데밖에 없었던 햄버거 가게라 그걸 사주면서 그 형님 덕택에 그 햄버거를 먹었던 적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뭐 차가 있다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오토매틱이 별로 없었어요. 그 내보고도 니 차 살 때 오토매틱 사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야 기아를 잡으면 이게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이 어깨를 상하게 한대요. 이게 계속 이게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는 한 번만 해놓으면 운전대만 잡지 이거 기아는 안 잡아도 되거든. 그래 그 정도로 모든 생활 면에서 야구에 대한 그런 연관이 많았던 거죠. 후배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야구 잘하면 좀 건방지잖아요. 지금 뭐 자기도 모르게
근데 후배들한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원을 참 좋아했고 많이 따랐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뭐 실력은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라이벌 내가 저 형을 꼭 꺾어야 될 사람으로 성장해왔지만 같이 롯데에서 생활함으로써 내가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 형은 실력으로 볼 때 그러면서 이제 그 형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점을 많이 느낀 거죠. 이 형하고는 라이벌이 아니다. 거의 동반자와 내가 더 후배로서 더 많이 배울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제가 마음이 좀 변했어요. 저는 동원이하고 오랫동안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프로 들어올 때까지 아마추어 대표팀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프로 와서는 떨어졌지만 아마추어 대표팀을 같이 하면서 그때도 그 동원이 아버님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아버님이 저도 이제 동원이하고 둘이가 다니니까 저보고 또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학교는 틀린 학교고 또 유니폼도 다르게 입고 시합을 하고 했지만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가 내가 신촌으로 오고 지가 또 여기 신당동으로 이제 행당동으로 이제 또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친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참 안타깝죠. 그 당시 부친께서 일본 야구책을 번역해가지고 와서 저를 불러서 야구 이론을 교육을 시켰어요. 공부를 했고 동원이 형하고 저하고 앉혀가지고 야 요즘 일본 야구의 이론은 이렇다. 투수들은 이렇다. 저때 그 공부 참 많이 됐거든요. 저는 동원이 형하고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옛날 그게 그냥 선배 동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뭐 똑같은 부친이 스승님이고 아버님처럼 그렇게 정말 저희 야구 인생에 참 변화를 많이 줬던 그 퍼센테이지가 차지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더 특별해요. 프로야구 전체를 보면 최동원이라는 선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물론 우승은 뭐 두산이 해서 박종신은 떴고 또 그다음에 우리도 우승하면서 최동원이 떴고 그다음에 다시 혜태가 우승하면서 정동현 선수가 떴지만은 프로야구 중형기에 시작을 해서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서 초석은 최동원 선수가 만드는 거예요. 롯데가 최동원이 때문에 우승한 거예요. 그 야구 열기가 이어져서 부산에 84년도에 그런 일이 생겨서 롯데 야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강적인 도시로 바뀐 거예요. 열광적인 팬. 부산 그러면은 그 당시엔 부산 그러면 최동원이 야구 선수 부산 그러면은 최동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얘기를 제가 나눠봐도 그렇고 본인 선수 때 코치일 때와 또 이제 제가 나중에 해설하고 본인이 이제 유니폼 벗고 나서도 또 현장에서 뭐 코치할 때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부산에 대한 이 부산 야구에 대한 이게 대단했거든요.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제 본인은 아마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롯데자이언츠의 감독이나 이런 걸 언젠가 한번 하면서 우승도 시키고 싶은 그런데 동원이 형은 롯데 유니폼을 입고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그리워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팀이나 자기가 애착을 가진 팀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고 동원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둘 다 야인 생활할 때 전화해서 이제 통화를 좀 하고 그랬는데 형 같이 갑시다. 그래 동훈아 같이 가자. 네가 하면 나도 같이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한 번씩 만나면 우리가 선수 때 하던 사람들끼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여서 같이 코칭 스텝을 이루면서 야구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거든요.
그 제 바람도 그렇고 형님 바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인간 최동원은 우리하고 떠났지만 이 이름 최동원은 남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 방법을 찾다가 부산에 정말 뜻이 있는 5분이 모여서 부산 시민들에게 기금을 걷어서 그때는 구성을 걷어가지고 그 최동원 상을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야구계에서는 그때 제가 혼자였으니까 유일하게 인간 최동원은 그렇게 떠나갔다. 하지만 최동원이란 이름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에게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의 삶은 현재의 세태에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간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내 볼은 누구도 칠 수 없다라는 자신감. 투수는 마운드에서 일단은 정신적으로 타자를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타자 잘 친다고 돌아가고 불안해하면은 내 볼을 던지지는 못합니다. 나는 얘한테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에 서야 이길 수 있지. 내가 원하는 피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하면은 지거든요. 저는 최동원의 좀 투쟁심이라 그럴까, 치기 싫다, 이게 된다. 그 다음에 딱 자기가 한번 어떤 임무를 맡으면은 반드시 수행해내겠다. 그런 어떤 책임감. 뭐 좀 짧게 이야기하면 열정과 책임감, 책임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열정과 그런 투쟁심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등팔하고 그렇게까지 던질 상황은 안 해요. 열정이죠. 그 형님의 열정이죠. 자기 직업을 더 사랑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열정만 있으면 그렇게 뭐 사고나 이런 게 덜 나지 않겠느냐. 2011년 9월 14일 언제나 당당하고 열정적이었던 그가 우리 곁을 떠나 역사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0년이 지난 2021년 9월 14일 그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고향 땅에는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그 세브란스 병원 놀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구나.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운동장의 모습을 보였을 때도 지금 최동원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많이 좋아졌나?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을 거예요. 뭐 이제 딱 이 한시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마지막에도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장면이 이미 고인이 됐지만 정말 오래 나와요. 그게 최동원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경남고등학교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제 동원이 이제 마지막 가기 얼마 전에 이제 나왔는데 복수가 많이 차 있고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친구로서 직접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백선에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고 감독을 하고 있었죠. 전화로서만 야 너 괜찮냐? 너 어디냐? 너 배에 복수 그렇게 참는데 괜찮냐? 아이 괜찮아. 지금 어디야? 어디냐? 나 산에 지금 좋은 공기 새는 산에 잠깐 좀 올라와서 산에 조금 잠깐 저기 이제 공기 마셔야 돼서 올라왔다고. 거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한 동원이 그렇게 되고 3, 4년 전까지는 동원이 이야기하고 옛날 에피소드 이야기하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그랬어요. 저도 저기 관리 중이라는 말은 저도 못 믿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좋구나. 그렇게 저도 느꼈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동원이가 가시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동생도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성원이가 이제 형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아팠죠. 이게 그렇게 좀 아파고 투덜 생활을 하는 중에 마지막 유니폼을 입고 오겠다 이거예요. 형님 생각이 한 번씩 나는데, 근데 뭐 제 같은 경우도 아팠을 때 형님한테 미안한 점도 많고, 아팠을 때 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잘 못 드렸는데, 근데 그런 점들이 제가 좀 송구하고 좀 미안하죠. 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여러 방면에서 기억하고자 한다. 각별한 사이였던 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그분들은 최동원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해진다. 정말로 수고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롯데 젠츠 우승시킨다고 팔이 빠지나 던졌고 또 그 다음에도 뭐 야구계에서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러면 정말로 야구인으로서 선수뿐만 아니고 훌륭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수고했다. 아쉽고 억울하고 그거 다 이승에서 느끼는 거니까 이 현실 세계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아요. 이런 고민 안 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한편으로 다니면서 망가지고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뭔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뤄야 되는데 그 꿈을 못 이루고 가서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이 동원이의 만족이라 생각하고 현실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좀 많이 아쉽고 보고 싶네. 동훈이 형 잘 계시죠? 하늘나라에서 야구하고 계시죠?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형님 뭐 다시 또 뭐 만날 기회는 없겠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야구 많이 하시고 저도 한 번씩 가끔 형님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좋은 생각 가지고 형님하고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형님 하늘나라에서 잘 계십시오. 또 눈물 난다 그러면 눈물 난대. 다른 얘기 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있었으면 뭔가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안타까운 거지. 왜 그걸 빨리 갔어. 형 뭐 그런 거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좋고 나쁜 일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 부산은 상징적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구계. 롯데도 상징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레전드가 왜? 동원아,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잘 있지. 거기에서 사실 너 먼저 가고 그리고 너하고 친했던 나는 그래도 뭐 프로야구에 또 감독하기도 하고 지금 또 경기위원으로서 이렇게 있기도 하면서 몰라 뜬금없이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고 또 속상할 때는 너 생각이 나. 이 친구야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한지 몰라도 결국 우리 나중에는 또 만나겠지. 이 친구야 무조건 잘 지내야 돼. 그래야 우리 또 뭐 멀리서 이승에서 못한 거 다 또 나중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나 이제 안 할래. 너 이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아 나는 방송은 그냥 웃으면서 하고 끝나지 왜 뒤돌았으면은 눈물 흘리네. 아무튼 동원아 잘 지내거라. 그래. 동원아! 지금이 현장을 보고 있게.
해도 참 주먹구구식이었지. 1년에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어떤 총대를 메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제 이름 석자를 얻고 최동원 와 스타다 하지만 그러나 야구라는 건 단체 운동입니다. 제가 제 이름 석자 최동원을 얻기까지 드가웃에 있고 2군에 있는 선수들의 조그마하지만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 이름 석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조금 더 좋은 체제를 마련해 줬다 그러면 지금 후배들은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아마 좋은 선수 생활을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선배로서 그렇게 못 해준 것이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을 후배들 보기에 사실 미안해하는 그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각은 어쨌든 야구를 한 사람이 야구의 길을 떠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 좋았을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성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야구복을 입고 자기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게임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보람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팬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던졌던 것은 결국 강속구가 아니었다. 그 강속구보다 더 묵직한 울림이 그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었다. 최동원은 다시 힘차게 우리를 향해 강속구를 던졌다. 이제 우리가 그 공을 잘 포구할 차례다. 그의 울림을 다시 잘 받는다면 한국 야구는 분명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최동원, 다시 함 해보입시다.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라. 이 세상에 슬픈 꿈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비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에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들이라. 이 내 마음 닿도록 사랑한다며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 내 온정 닿도록 사랑한다며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며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며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며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며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며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 끝까지